자, 이번 시간에는 간접쓰기 공부를 해봅시다. 자, 간접쓰기가 뭐냐면 우리 이제 모의고사 보다 보면 순서, 문장 삽입 이걸 우리가 간접쓰기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 문장 삽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문장 삽입이 뭐냐고 보여줄까? 이게 문장 삽입. 본 적 있지? 본 적 있지? 이거 어렵잖아, 그치? 자, 이거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번 시간에는 문장 삽입 얘기를 할 거고, 내가 이제 다음 영상을 찍을 때는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가 보면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풀어? 이렇게 물어봐. 너 문장 삽입 어떻게 풀어? 그럼 애들이 대부분 그래. 그냥 읽어보고 여기가 적당한 것 같아서 풀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푸는지 얘기해 줄게. 출제자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 푸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거든. 우리는 그 방법대로 풀어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 자, 주어진 문장에서 단서를 먼저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야. 자, 주어진 문장이 또 먼저 볼까? 이게 주어진 문장이야. 이렇게 밑줄 친 거 있지? 알잖아. 이게 주어진 문장이거든. 주어진 문장에서 먼저 단서를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가장 첫 번째로 빠르게 찾아야 되는 거, 연결사. 연결사가 뭔지 알지? 그 예를 들어서 뭐 for example이라던가 on the other hand, but, however 이런 걸 우리가 연결사라고 부르잖아. 연결사에 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연결사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 우리는 그 기능에 주목을 하는 거야.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을 매끄럽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볼까? 앞에 나는 사과가 좋아 라고 얘기를 했어. 뒤에서 나는 사과가 싫어 라는 얘기를 했어. 근데 중간에 but 이라는 연결사를 써야 말이 자연스러워지지. 우리가 but을 안 쓰고 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사과가 좋아, 사과가 싫어, 얘 뭐 하는 애야? 이런 느낌을 갖고 글을 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but이라는 애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but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연결사가 가지는 기능을 봤을 때 얘는 이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그거를 문제풀이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지? 자, 그래서 연결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야. 우리가 이제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는. 옆에다 적을게. 역접 연결사라고 하지. 여기 보면 이제 내용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연결사는 but이나 however, on the other hand 같은 역접 연결사야. 그래서 역접 연결사 이렇게 적을게.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거, 좋은 거 알려줄게. 뭐냐면은 같은데 다른을 나타내는 연결사가 있어. 이 말 진짜 웃기잖아. 이거 내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다른 영상 중에 연결사만 설명하는 영상이 있거든. 거기에 들어가서 봐봐. 이거 진짜 좋거든. 내가 내 홍보를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들어봐. 자, 같은데 다른 연결사가 뭐냐면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연결사를 같은데 다른 연결사라고 나는 불러. 이게 물론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겠지. 어떤 애들이냐면 게다가라는 의미를 가지는 연결사들 있잖아. 또는 또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연결사들 있잖아. 이런 걸 나는 같은데 다르다라고 불러. 뭔 얘기냐? 자, 적어볼게.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나는 딸기를 좋아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또한이라는 말 혹은 게다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굉장히 말이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나는 사과가 좋아. 또한 딸기도 좋아. 나는 사과도 좋아하는데 게다가 딸기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좋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대체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도 얘기를 해줄게. 잠깐 얘기를 해줄게. 주제는 같아. 내가 뭔가를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큰 주제는 같아. 다만 뭐가 달라? 좋아하는 품목이 달라. 이런 식으로 큰 줄기는 같되 그 자세한 대상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같은데 다른 연결사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것도 뭔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달라지는 거에 주목해서 연결사를 활용해서 문제풀이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거. 지시사 뭐냐면은, 지시사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나? 지시사는
this나 that 같은 걸 지시사라고 불러. 이 뭐뭐, 저 뭐뭐.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면은 앞에 자동차에 대한 언급을 미리 하고 나서 이 자동차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용을 끌고 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자, 그걸 활용을 하는 거야. 이 자동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 자동차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럼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문제풀이에 적용을 하는 거라고. 됐지? 자, 밑에 거 서치. 이거 그러한이라는 의미를 가져. 사실상 지시사랑 거의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한 자동차는, 그럼 앞에 자동차 언급을 했겠지. 그렇지 않냐? 그치? 그러한 자동차라는 얘기를 했는데 앞에 자동차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럼 이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문제풀이에 적용을 하겠다고. 자, 밑 대명사는 점점점 적었는데, 대명사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그 they, 뭐 he, she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대명사라고 부르지. 물론 인칭 대명사라고 하지만 대명사 같은 경우도 문제풀이에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주어진 문장에서 대명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애매해. 왠지 보여줄게. 자, 수학적으로 반예라고 하지. 반대되는 예시라고 하지. 그걸 보여줄게. 어떤 글이 있는데 이 글은 샌디라는 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글이라고 해보자. 샌디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야. 다람이라고 해. 다람이. 목소리가 예뻐. 자, 샌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글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제 첫 문장에서 뭐 샌디라는 애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글이 구성될 거거든. 너무 당연한 얘기지. 물론 중간에 샌디는 그녀는 샌디는 그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샌디 처음에 말해놓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샌디에 대한 언급은 다 she라고 얘기를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장을 이렇게 빼서 주어진 문장으로 줬어. 자, 이거 어디 들어가야 돼?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대명사 she가 나왔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에 적용을 하려고 봤더니 못 풀지. 이래서 그래.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서 대명사는 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다만 이럴 수는 있지. 자, 여기가 정답이라고 난 생각을 했어. 문제를 풀어보니까 여기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she가 있어? 그럼 앞에 그녀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여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에서의 대명사는 확인 용도로 활용하는 거지. 내가 정답을 정했을 때 앞에 그 대명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서 활용하는 거지. 문제풀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연결사, 지시사, 서치 이 정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지금은 기본편 수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거고,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하거든. 근데 조금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보자. 잘 기억하자. 연결사, 지시사, 서치. 대명사는 조금 애매해. 자, 다음 거. 이제 본문에서의 단서를 얘기를 해보면 똑같거든. 연결사, 지시사, 서치 생각할 건데 이번에는 대명사까지도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생각의 각도가 달라지거든. 본문을 읽다가 연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 그려볼까? 자, 본문이 나왔는데 주어진 문장이 여기 있어. 내가 본문을 막 읽고 있는데 중간에 연결사가 나왔어. 그럼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야. 연결이 안 되면 의심을 하는 거지. 자, 읽다가 보니까 지시사가 나왔어. 앞에 그 지시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보는 거야. 없으면 의심을 하는 거지. 자, 서치가 나왔어. 앞에 있는지 봐. 없으면 의심하는 거야. 자, 대명사가 나왔어. he가 나왔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라고 말하는 이 대명사는 앞에 있는 어떤 남자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게 대명사 he의 역할이란 말이야. 그러면 he가 나왔으면 앞에 그 남자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있나 봐봐. 남자를 나타내는 말이 있나 봐봐. 없으면 정답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서의 단서의 경우에는 대명사를 활용하기가 애매했지. 좀 전에 설명했지. 근데 본문에서는 대명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면서 머릿속에 딱 암기가 될 건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됐으면 어느 정도 외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연결사, 지시사, 서치, 대명사 외우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도 난 괜찮다고 생각을 해. 자, 지금까지는 좀 이론적인 부분이었고 실제로 문제 적용을 해볼게.
자, 2017년 고2 3월달 모의고사 38번 문제였어. 자, 이 문제를 봤던 사람도 있고 뭐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잠깐 영상을 스탑 시켜놓고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자, 스탑 시켜놓고 풀어보자. 자, 풀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볼게.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서의 단서를 찾는 거야. 딱 보면 여기에 보이지. On the other hand. 이게 역접이잖아. 자, 역접 연결사가 나왔기 때문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뒤집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문제 풀이에 적용을 할 거야. 그리고 간략히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네가 돈을 좀 모아놨어. 자동차 수리비를 좀 모아놨어. 그리고 pay down your debt a little slower. 그 자동차 할부금이라고 할게. 할부금을 약간 천천히 갚아. 그러니까 자동차 수리할 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수리비를 따로 빼두고 대신 할부금을 조금 천천히 갚으면 너는 자랑스럽게 느낄 거야. 네가 자동차 수리에 대한 계획을 잘 짜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을 느낄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문제풀이는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 가상의 정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역접이 나왔고 이러이러 하면 너는 기분이 좋을 거래. 플러스다. 그럼 앞에 뭐였을까? 당연히 마이너스였겠지. 뭐가 마이너스인지는 솔직히 몰라. 알 수가 없거든. 근데 앞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다가 반면에 이러이러 하면 좋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식으로 글이 넘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글이 전환되는 부분이 정답이겠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 자, 밑에 빠르게 읽어볼게. 내가 이걸 느리게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 빠르게 읽어볼게. If you apply all your extra money to paying off debt. 네가 만약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할부금 갚는 데다가 써버린다면 뭐 하지 않고 분명히 발생할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고 할부금 갚는 데 돈을 다 써버리면 너는 뭐라고 느낄 거냐면 실패했다고 느낄 거야. 나왔다. 실패했다고 느낄 거야. 무언가가 발생했을 때. You will end up going further into debt. 너는 더 빚더미에 빠져들어가게 될 거야.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가자고. 왜냐하면 우리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지점을 찾을 거기 때문에 딱 그 문장이 마이너스를 말하는지 플러스를 말하는지만 캐치를 하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 괜찮아. 물론 신중하게 해야겠지만. 자, 예시를 들어보자. 뭐 이러이러한 예시를 들어봅시다. 알겠어? If you don't save for this. 만약에 네가 이거 대비하고 있지 않다면. 자, 이런 거 생각해야 돼. 이거 대비하고 있지 않다면. 앞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반드시 봐야 돼. 이게 뭐냐면 이거야. 예상치 못한 자동차 수리비 $500. 이게 디스로 이렇게 넘어가지. 그러니까 디스는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면 돼. 만약에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다시. 만약에 네가 이거 대비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너는 또 다른 빚 생길 거야. 갚아야 할. 자, 마이너스. You will feel frustrated. 너 좌절할 거야. 마이너스. 왜 좌절하냐면 열심히 일했는데 막 다 갚아. 근데 너는 갚아야 될 빚이 더 많아. 그래서 넌 되게 기분이 안 좋을 거야. 좌절할 거야.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거지. 자, 4번 뒤에 볼게. You will have cash to pay for it. 너는 그것에 대해서 갚을 현금을 가지고 있어. 좋아? 나빠? 좋지. 그리고 it 뭐야? 그것에 대해서 갚을 현금이 있어. 앞에 뭐야? 애매하지? 자, 그리고 너는 여전히 갚아 나가고 있어. 너의 할부를 방해받지 않고 계획대로.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지점이 여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가 정답. 이렇게 풀면 돼. 됐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지점.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리고 문제를 낸 사람이 의도했던 것도 실제로 이거였어. 자, 한 문제 풀어봤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 건데 사실 이게 내가 해석을 해주는 그런 수업 영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해석을 좀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느낌이 들어도 이해를 해줘. 자, 다음 거. 자, 스탑 시켜놓고 풀자. 풀었지? 자, 풀었을 거라 생각해. 자, 밑줄 문장에서 주어진 문장에서 단서가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일단 연결사는 없는 것 같아. 연결사가 없으면은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거든. 해볼게 일단. I once worked with a group of students. 내가 학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어. 학생들이 final year of senior school이래. 그러니까 뭐 senior school에서 final year면은 이제
졸업을 앞둔 그런 거라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얘네들이 listened out for the slang, 슬랭을 들었어. 어디에서 사용되는? 자기들 학교에서, 자기네가 다니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슬랭에 대해서 들었대. 근데 그 학생들하고 같이 내가 작업을 했대. 연결사 없고, 지시사 없고, 서치도 없어. 자, 단서가 없네. 자, 단서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당황할 필요가 없어. 여기 단서가 없으면 밑에 분명히 단서가 있어. 이거 진짜 믿어도 돼. 밑에 분명히 단서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용 가지고 끼워 맞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까 말해줬던 연결사, 지시사, 서치, 대명사를 밑에서 눈에 불을 켜고 찾으면 돼. 해볼게. 해석 좀 빠르게 할게. 슬랭은 어려워. 언어학자들이 알아내기가 힘든 거야. 슬랭은. 너는 니네 지역 슬랭이 있겠지? 네가 학교에서 사용을 하는 혹은 니네 마을에서 사용을 하는.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어. 네가 나한테 말해주지 않으면 그 슬랭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자, 이게 이제 시작됐어. 선택지가. 자, indeed. 실제로라는 의미를 가지는 연결사인데 indeed는 재진술이야. 연결사 영상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해놨어. 자, 재진술은 앞뒷말이 같아야 돼.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앞뒷말과 뒤뒷말의 기조는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다시 볼게. 앞에 네가 나한테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그거 알 방법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재진술 뒤에서 비슷한 말을 하나 보자. In your area you will probably have several different kind of slang. 니네 지역에 슬랭 몇 가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이거 앞뒷말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느낌이 안 들지. 그치? 뭐 뒤집어졌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니네 지역에 슬랭이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 내가 알기 힘들잖아 라는 말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괜찮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다음 거. The slang that kids use in primary school.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사용을 하는 그 슬랭들은 다를 거야. 뭐랑 달라? Secondary school.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슬랭과 다를 거야. 알겠고. If your town has several schools. 만약에 니네 마을에 학교가 몇 개가 있으면 There are often differences in the kind of slang heard in each school. 각각 학교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슬랭의 종류에도 차이가 존재할 겁니다. 해석이 지금 쭉쭉쭉 넘어가면서 단서가 걸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내가 해석을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넘어가는데 왜 그런 거냐면 그냥 이만큼 읽으면서 연결사 생각해 볼 부분도 없었고 대명사 생각해 볼 부분도 없었고 지시사 생각해 볼 부분도 없었고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정답을 골라야겠다라는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어. 걸리는 게 없단 말이야. 다시 읽어볼까? 니네 마을에 학교가 몇 개가 있어? 그러면은 각각의 학교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슬랭에서도 뭔가 종류의 차이가 있을 거야. 알겠어? 그리고 there may even be words. 어떤 말도 있을 거야. 어떤 말이냐면 used differently within a single school. 하나의 학교 내에서 사용되는 말도 다를 거래. 하나의 학교에서도 뭔가 다른 말을 할 거래. 알겠어? They found it. 그들이 발견했다. 자, 나왔다. 그들이 발견했다. 자, 그들이 발견했다. 앞에 문장 보자. 그들이 발견했대. There may even be words that are used differently within a single school. 그들 있어? 없잖아. 없지, 그치? 설마 words라고 생각할 거야? 단어가 발견했어? 아니지? 자, 여기서 찾는 거야, 그럼.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들. 나왔다. 그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뭐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학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들이 발견했다? 뭐라고 발견했냐면 Slang used by first year students was very different from their own. 1학년 애들이 사용하던 슬랭은 자기들이 사용하던 슬랭하고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발견했대. 정답 5번이지 그러니까. 이해됐지? 이게 여기로 들어가고 그들은 이라는 말이 앞에 나왔던 한 그룹의 학생들을 받아주는 그들은이 됐던 거야.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이 영상 자체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 보면은 뭐 좀 쉽게 푼 느낌이 들지 문제가 쉬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장 삽입 문제를 제대로 냈다, 좀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문장 삽입 문제는 거의 이런 식으로 풀려. 자, 우리는 평가원을 기준으로 하지. 평가원이 문제를 낸 문장 삽입 문제는 99.9% 이렇게 풀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 실제로 이제 수능까지도 대비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자, 공부 열심히 해보자. 일단은 여기서 끝낼게.